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5억 폭등했다. 드디어 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가는구나. 에헤라디야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5억이 높게 표시가 된 겁니다. 실제 서울의 마포구 한 아파트 가격이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18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59제곱미터로 이게 잘못 표기돼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이게 40억에 거래가 된 걸로 나와서 실제 거래가보다 한 13억 이상 폭등한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전용 161제곱미터의 가격이 잘못 표시된 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늘린다고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제는 몇 동 매물이 거래된 건지까지도 알 수 있게 이게 바뀌죠. 아무튼 실거래가 신고할 때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걸 대신 해줍니다. 매도자, 매수자 말고 양쪽 정보를 다 받아서 이때 거래된 아파트 매물의 주소를 수기로 입력을 한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 오류가 잡힌 걸로 나오지만 단순 해프닝이 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제가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급하게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에 민감하냐? 일단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변화가 이제 상승하는 걸로 나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알까? 그 아파트 단지 입주민, 집주인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그 소문도 단톡방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삽시간에 퍼집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이고 공인중개사 분들보다도 더 빠르게 그 입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갑자기 매물 호가가 싹 올라갑니다. 전부 다 너도 나도 집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올려서 집을 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호가가 올라가고 이게 좀처럼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 부동산 현실 이야기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부동산 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만약에 급매로 하락 거래가 나오면 반대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직거래인지 아니면 중개 거래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거래면 이거는 무조건 가족 간 증여 거래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소문냅니다. 하락 거래는. 그리고 또 중개 거래일 경우는 우리 동네 부동산인지 아니면 타 지역 부동산이 원정 중개한 건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 찾아내기 바쁩니다.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낙인을 확 찍어 버리기 위한 거죠. 제가 간혹 집주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가두리 부동산 이것들 다 죽어야 돼. 이 소리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이고 토시 하나 안 바꾼 겁니다.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급매 거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중개 안 한 척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새삼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 실체를 더 들여다보면 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운 좋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KB 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가 5.9로 하락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중산층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에 5.9%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개 중에 6개만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수치의 기준을 보면 일단 중위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가구는 소득 상위 40에서 60% 선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월 62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집값의 70%를 내가 빌리고 대출을 받고 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월 소득의 33%를
대출 상환하는데 돈을 쓴다는 가정 하에 나온 지수입니다. 이 기준을 대입해보면 사실상 서울의 변두리 외곽지역, 그리고 뭐 아니면 나 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대단지여도 18평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거 방 2개, 아니면 30년 이상 노후된 곳, 아니면 역세권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 가구 소득이 624만 원 정도 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은 대략 한 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해야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정의 축복인 출산 같은 거, 이런 거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고 각종 경조사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돈 나가니까요. 밥은 뭐 회사에서 주는 거 먹고, 저녁은 뭐 각자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각자 얻어먹고 집에서는 그냥 잠만 자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서울에서 10년 안에 7억짜리 집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갑자기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영끌족의 패닉 경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제 인생 선배들이 요즘 경매에 관심을 부쩍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네 집 팔 때는 딴 부동산에 맡기더니, 요 부분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는 분들, 지인분들, 친구들 부동산 중개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중개 수수료 다 받기도 이거 솔직히 뭐하고 다 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좀 불편해서 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집을 거래하면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걸 겪었습니다. 혹시나 뭐 티끌만한 거라도 잘못됐을까봐 정말 몇 번씩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서 아예 아는 사람들 집 매매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아무튼 10년 6개월 만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달 신규 경매 신청 건수 1619건입니다.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통상 경매가 진행되면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매각 기일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경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경매 시장에 물량이 더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은 이유입니다. 당연히 경매 물건은 뭐 영끌족 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금리의 이자와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팔려고 해도 이걸 팔고 나면 자기 자본이 다 잠식된 상황에서 그냥 집을 날려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하려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전세가 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또 상당합니다. 아무튼 총체적인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슬슬 눈을 돌리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뭐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비싼 음식,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약간 허세를 떨면서 어쩌다가 한번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쭉 보다 보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남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만을 계속 압축된 걸 보면서 나는 왜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를 진짜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을 샀던 사람들이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주택자일지라도 나보다 괴로운 지옥맛을, 부동산 불지옥맛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건씩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돈 모으고 성실히 살아온 여러분께 진짜 행운이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